찢겨나간 대통령 사진,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한번 이번 코너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사드가 배치된 성산 부대 인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선영이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드가 이제 배치될 네네. 곳이 이제 이제 성산인데요. 그 근처에 박근혜 대통령의 선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네. 위치가 나오는데요. 네네. 사드 배치 예정지가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선영부터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드 배치 예정지가 예. 네, 불과 1km 1km. 거리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 있겠고요. 좀 과정에서 말하자면 바로 지척에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자, 그럼 1km밖에 안 됐는데 박 대통령의 선영 여기가 왜 있는데 대통령이 이걸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이렇게 선영이 위치하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국가적으로 볼 때 가장 필요한 그런 가장 좋은 그런 그 지역을 선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곳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선영이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네, 지금 화면에 비춰지는 곳이 저희가 오늘 촬영한 박근혜 대통령의 선영의 현재 장면 모습 보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고령박씨 직간공파 30세 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고조부, 고조목 그리고 5, 6, 7대 선조의 효소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박 대통령의 선조들이 원래 성주에 오랫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네네. 칠곡으로 이사를 했고 1916년에 구미로 옮겨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과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이곳 선영을 관리하는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관리하시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기록을 해서 제가 여기 벌초도 하고 선영 관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대통령이 안 됐으면은 사들은 일로 들어오지 않았을 거 아니냐. 저희들은 대통령한테 굉장히 배신감을 느낍니다. 대통령 찍은 이 손을 잘라내고 싶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성산이라 하는 이 자체가 정주 국민의 어떤 심장보다 다름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사들을 열어놓고 우리 우리 후배들한테 이 땅을 물려준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삭발도 할 것이고 불순도 할 것이고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저희들은 여기서 사들을 체류시키겠습니다. 네, 상당히 오랫동안 선영을 관리했던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을 자르고 싶다는 심정, 굉장히 또 강력한 반응이고 내가 대통령을 뽑아들였더니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배신감 느낀다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선영과 그 마을 일대를 더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진지공사라는 걸 하면은 사실은 묘지가 있으면 비켜가서 하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은 핵미사일이 날라오는 곳을 위해서 막으니까 오히려 저런 선조들이 계셔가지고 마을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김정국 부장님. 네. 좀 성산에다가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네. 성산에는 벌써 지금 현재 공군의 그 호크 미사일 그 기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공군 그 병사들 17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 호크 미사일도 레이더를 쏩니다. 그래서 쏘고 오히려 호크 미사일이 사드 레이더보다도 더 그 전자파를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것이 호크는 처음부터 수평으로 이제 전자파를 쏘기 때문에 전자파를 쏘기 때문에 전파를 쏘기 때문에 전자파 비용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낮은 전자파 비용이 더 낮은 사드가 온다 그래서 뭐 분신을 하고 손가락을 자르겠다는데 정말로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성주 주민들의 어떤 격앙된 반응은 묘지 관리만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성원 의원, 오늘 네. 박근혜 대통령의 대형 사진이 상당히 훼손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죠? 네, 이제 이쪽 이 성원리죠. 이 성주군 네. 성원리인데 제 이름하고 묘하게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박 대통령을 말하자면 배출한 이러한 네네. 말하자면 선조들이 묻혀 계신 선영이 있는 이 자부심 이런 것으로 네, 지금 평소에 걸려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본인 사진이 대형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걸려있던 모습이죠. 아주 자부심으로 네. 지켜왔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걸 내려놓은 사진이 어떤 보입니다. 실망감이라서 저걸 내려놓고 말하자면 이런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애초에 그 사드의 불가피성 그리고 사드가 위험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더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당당하게 이것은 우리의 군사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중국의 뭐 눈치 이런 걸 볼 사안이 아니라 미국과 단순히 미국이 아니라 여기 와 있는 미국의 전력을 지키는 것은 유사시에 우리의 네네. 전쟁 수행 능력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또 아까 얘기한 우리의 많은 아까 양산의 무슨 원자력 이 발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지키는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설득하고 안전하다는 부분을 설득해보지 못한 사실 정부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어떤 그 안전하다는 것을 다각도로 설득하고 해 나가야 될 책임이 또한 정부에 있는데 이런 것을 더욱이 아까 정치적 이유로 이것을 사실을 왜곡하면서 부추기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역사적으로 또 국민들한테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 이 부분도 좀 명확히 그 소신을 갖고서 우선 여당의 의원들부터 지금 뭐 우리 필요한데 우리 동네는 안 된다. 네네. 이러한 썩어 빠진 의식을 대통령이 이 부분은 반드시 과연 배신의 정치를 엉뚱한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예, 예. 이런 부분을 단호하게 선을 긋고서 결연하게 이런 부분을 설득해 나갈 때 저 주민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격앙된 느낌 이런 부분은 결국은 저는 극복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이런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출국을 했다죠, 손수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몽골로 떠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몽골로 오늘 떠났는데요. 네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아셈 정상회의가 네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립니다. 그 참석차 몽골로 떠났는데요. 네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에서 울란바토르로 떠났는데 내일과 내일 모레 아셈 정상회의가 열리고요. 또 그 다음에 이틀 동안 한국과 몽골 정상회담까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몽골 방문이 5년 만인데요. 과연 이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갈지 좀 관심이 집중되고 또한 아셈 정상회담 중에서 또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가들도 많이 또 정상들이 참석하거든요. 네, 지금 여기 출국 장면 막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박선모 국장. 네. 오늘 그 몽골의 신문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공개됐는데 어떤 내용이 주로 내용으로 들어가 예, 있나요? 이제 그 몽골 원래 이제 어떤 방문을 하면 그 나라의 주요 언론사와 사전에 인터뷰를 해서 어떤 그 하는데 지금 이 몽골 국영통신사와의 그 인터뷰에서는 그 진정한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네네. 북한의 비핵화와 올바른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북한의 어떤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어떤 그 의미 없는 대화의 그 어떤 그 호소가 아니라 이젠 단호하게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그 여러 각국과도 어떤 유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오늘 출국 장면입니다. 아까는 자료 화면이었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핑크색 옷을 입고 출국하는데 정진석 원내대표, 김도읍 원내수석부 대표 모습 보여지네요. 네. 자, 그렇다면 사드를 위해서 출국하는 건 아니지만 가면 중국 정상,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정상, 러시아 정상도 올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어떤 설득 작업 유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자, 현재는 일단은 그 리커창 특히 이 사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위협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위협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 리커창 총리와의 공식 어떤 정상회동 일정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여기 보면은 비공식 토론이라든지 이런 여러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그 회의 일정을 통해서든 또는 비공식의 잠깐의 어떤 그 만남을 통해서든 이러한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유엔에서 결의한 대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사드 결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우리의 그 주권 수호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응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하는 아마 이러한 그 표현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봉 실장님. 네. 네네. 현재 박근혜 대통령하고 리커창 총리하고 네. 만약에 뭐 우발적으로 조언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정상회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주권적 문제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으면 우리가 구태여 얘기는 꺼낼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굳이 먼저 나서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건 뭐 주권의 문제고 이거는 뭐 아까 우리 박성원 국장께서 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거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 때문에 우리가 배치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나서서 설득할 필요는 없고 네네. 그래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대통령께서 이건 뭐 우리 스스로의 그 안보란 문제이기 때문에 내정 간섭하지 말라.
그다음에 또 사드의 성능 자체가 당선된 전혀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만일에 그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드의 배치를 어떤 중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냐 이렇게 네네. 만일에 그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박 대통령이 분명히 대응하실 논리가 야, 어떤 논리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중국이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유엔 결의안 대로 확실하게 경제적 또 많은 또 군사적 이런 제재를 실제로 이행하고 북한이 이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그 지도국으로서 예, 예. 또 G2 국가로서의 분명한 의무를 이행해 준다면 그렇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없어지는 한 사드는 한반도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죠. 반드시 그 부분 철수가 될 것이다. 이거를 약속해 주면 이게 한시적인 배치라는 부분,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하나의 어떤 방식이 될 수는 있겠죠.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하고 북한, 사드 배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가까워진다는 느낌, 그런 어떤 징후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호시무역부 얘기 좀 해주시죠. 네네. 호시무역거라 네. 해서 단동에다가 중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위한 그 무역 특구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네네. 호시무역구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개장을 했는데 아, 그렇군요. 예. 거의 그 개점협 상태여가지고 아무도 장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만은 네네. 요번에 그 몇 개월 만입니까? 벌써 한 9개월 만에 네네. 9개월 만에 북한 그 기업들이 입점을 해가지고 이달 이제 초에 북한 상품이 반입이 된 모양이군요. 입점을 해서 한 10톤 정도의 그 네. 물자를 반입을 해서 현재 장사를 시작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그 원래는 물자를 됩니까? 보면은 뭐 송이버섯 같은 거, 네네. 그다음에 뭐 야생 벌꿀, 인삼 같은 그냥 특산품 한 20여 종, 10톤 정도를 하루 통관량이고요. 집에 이렇게 반입을 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것 자체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유엔 제재를 네네. 해제하거나 소홀히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런다면 중국이 지난번에 그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민생 부분은 자기들이 제재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 민생과 관련된 건 네, 그러니까 이게 제재 예외다 뭐 이런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지하전도 아니고 이거는 뭐 그냥 송이버섯이고 벌꿀이고 이런 그 아주 작은 품목이고 바로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그런 명목화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는 뭐 유엔 제재의 뭐랄까 위반이라고 이제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에서 단단히 메시지를 발신하고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몽골에서 이어지는 어떤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우리의 사드의 어떤 배치, 우리의 주권을 위한, 우리를 방어를 위한 거라는 그런 당당한 외교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안 됐으면은 사드는 일로 들어오지 않았을 거 아니냐. 저희들은 대통령한테 굉장히 배신감을 느낍니다. 대통령 찍은 이 손을 잘라내고 싶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성산이라 하는 이 자체가 정주 국민의 어떤 심장보다 다름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사드를 열어놓고 우리 후배들한테 이 땅을 물려준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삭발도 할 것이고 불순도 할 것이고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저희들은 여기서 사드를 체류시키겠습니다. 네, 상당히 오랫동안 선영을 관리했던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을 자르고 싶다는 심정, 굉장히 또 강력한 반응이고 내가 대통령을 뽑아들였더니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배신감 느낀다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선용과 그 마을 일대를 더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진지공사라는 걸 하면은 사실은 묘지가 있으면 비켜가서 하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은 핵미사일이 날라오는 곳을 위해서 막으니까 오히려 저런 선조들이 계셔가지고 마을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김정국 수장님. 네. 좀 성산에다가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네. 성산에는 벌써 지금 현재 공군의 그 호크 미사일 그 기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공군 그 병사들 17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 호크 미사일도 레이더를 쏩니다. 그래서 쏘고 오히려 호크 미사일이 사드 레이더보다도 더 그 전자파를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것이 호크는 처음부터 수평으로 이제 전자파를 쏘기 때문에 전파를 쏘기 때문에 전자파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낮은 전자파 위험이 더 낮은 사드가 온다 그래서
쫓겨나간 대통령 사진,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한번 이번 코너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사드가 배치된 성산 부대 인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선영이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드가 이제 배치될 네네. 곳이 이제 이제 성산인데요. 그 근처에 박근혜 대통령의 선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네. 위치가 나오는데요. 네네. 사드 배치 예정지가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선영부터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드 배치 예정지가 여기. 예. 네, 불과 1km 1km. 거리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 있겠고요. 좀 과정에서 말하자면 바로 지척에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자, 그럼 1km밖에 안 됐는데 박 대통령의 선영 여기가 있는데 대통령이 이걸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이렇게 선영이 위치하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국가적으로 볼 때 가장 필요한 그런 가장 좋은 그런 그 지역을 선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곳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선영이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네, 지금 화면에 비춰지는 곳이 저희가 오늘 촬영한 박근혜 대통령의 선영의 현재 장면 모습 보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고령박씨 직간공파 30세 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고조부, 고조목 그리고 5, 6, 7대 선조의 묘소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박 대통령의 선조들이 원래 성주에 오랫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네네. 칠곡으로 이사를 했고 1916년에 구미로 옮겨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과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이곳 선영을 관리하는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관리하시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기록을 해서 제가 여기 별초도 하고 선영 관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올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어떤 설득 작업 유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현재는 일단은 그 리커창 특히 이 사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위협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위협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 리커창 총리와의 공식 어떤 정상회동 일정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보면은 비공식 토론이라든지 이런 여러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그 회의 일정을 통해서든 또는 비공식의 잠깐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든 이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유엔에서 결의한 대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사드 결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우리의 주권 수호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응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하는 아마 이러한 표현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봉 실장님. 네. 네네. 현재 박근혜 대통령하고 리커창 총리하고 네. 만약에 우발적으로 조언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상회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주권적 문제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으면 우리가 구태여 얘기는 꺼낼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굳이 먼저 나서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건 주권의 문제고 이거는 아까 우리 박성원 국장께서 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거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 때문에 우리가 배치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나서서 설득할 필요는 없고 네네. 그래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대통령께서 이건 우리 스스로의 안보란 문제이기 때문에 내정 간섭하지 말라. 그다음에 또 사드의 성능 자체가 당선된 전혀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만일에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드의 배치를 어떤 중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냐 이렇게 네네. 만일에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박 대통령이 분명히 대응하실 논리가 야, 어떤 논리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중국이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유엔 결의한 대로 확 분신을 하고 손가락을 자르겠다는데 정말로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성주 주민들의 어떤 격앙된 반응은 묘지 관리만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성원 의원, 오늘 네. 박근혜 대통령의 대형 사진이 상당히 훼손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죠? 네, 이제 이쪽 이 성원리죠. 이 성주군 네. 성원리인데 제 이름하고 묘하게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박 대통령을 말하자면 배출한 이러한 네네. 말하자면 선조들이 묻혀 계신 선영이 있는 이 자부심 이런 것으로 네, 지금 평소에 걸려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본인 사진이 대형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걸려있던 모습이죠. 아주 자부심으로 네. 지켜왔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걸 내려놓은 사진이 어떤 보이죠. 실망감이라서 저걸 내려놓고 말하자면 이런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애초에 사드의 불가피성 그리고 사드가 위험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더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당당하게 이것은 우리의 군사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중국의 뭐 눈치 이런 걸 볼 사안이 아니라 미국과 단순히 미국이 아니라 여기 와 있는 미국의 전력을 지키는 것은 유사시에 우리의 네네. 전쟁 수행 능력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또 아까 얘기한 우리의 많은 아까 양산의 무슨 원자력 이 발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지키는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설득하고 안전하다는 부분을 설득해오지 못한 사실 정부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어떤 그 안전하다는 것을 다각도로 설득하고 해 나가야 될 책임이 또한 정부에 있는데 이런 것을 더욱이 아까 정치적 이유로 이것을 사실을 왜곡하면서 부추기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역사적으로 또 국민들한테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 이 부분도 좀 명확히 그 소신을 갖고서 우선 여당의 의원들부터 지금 뭐 우리 필요한데 우리 동네는 안 된다. 네네. 이러한 썩어 빠진 의식을 대통령이 이 부분은 반드시 과연 배신의 정치를 엉뚱한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예, 예. 이런 부분을 단호하게 선을 긋고서 결연하게 이런 부분을 설득해 나갈 때 저 주민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격앙된 느낌 이런 부분은 결국은 저는 극복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이런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출국을 했다죠, 손수희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몽골로 떠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몽골로 오늘 떠났는데요. 네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아셈 정상회의가 네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립니다. 그 참석차 몽골로 떠났는데요. 네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에서 울란바토르로 떠났는데 내일과 내일 모레 아셈 정상회의가 열리고요. 또 그 다음에 이틀 동안 한국과 몽골 정상회담까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몽골 방문이 5년 만인데요. 과연 이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갈지 좀 관심이 집중되고 또한 아셈 정상회담 중에서 또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가들도 많이 또 정상들이 참석하거든요. 네, 지금 여기 출국 장면 막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박수원모 국장. 네. 오늘 그 몽골의 신문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공개됐는데 어떤 내용이 주로 내용으로 들어가 예, 있나요? 이제 그 몽골 원래 우리 어떤 방문을 하면 그 나라의 주요 언론사와 사전에 인터뷰를 해서 어떤 그 하는데 지금 이 몽골 국영통신사와의 그 인터뷰에서는 그 진정한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네네. 북한의 비핵화와 올바른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북한의 어떤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어떤 그 의미 없는 대화의 그 어떤 그 호소가 아니라 이젠 단호하게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그 여러 각국과도 어떤 유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오늘 출국 장면입니다. 아까는 자료화면이었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핑크색 옷을 입고 출국하는데 정진석 원내대표,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모습 보여지네요. 네. 자, 그렇다면 사드를 위해서 출국하는 건 아니지만 가면 중국 정상,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정상, 러시아 정상도